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버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아침에 영 방송을 못했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큰일 났네. 나도 드디어 그 문재인의 언론 탄압에 감시망에 들어갔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솔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은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우리를 제재를 우파의 유튜버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무슨 솔로 작업을 한다고 유튜버 자체 내에서 그죠? 코리아 유튜버니까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런데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녹화를 해서 한번 업로드 해보려고요. 네, 여러분. 안철수가 드디어 컴백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대중 씨 아내 이호 씨가 어제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안철수 씨가 드디어 어디 외국 가 있지 않았나요? 자기 아내가 안식년이라서 핑계 삼아 지금 한국이 시끄러우니까 핑계 삼아 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철수가 이호 여사의 조의식에 참석을 했네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희호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장례위원회 측에 안타까움을 담은 메시지가 전했다. 아, 메시지를 전했네. 안 전 대표는 11일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다, 안타깝다. 비록 떠났지만 평생 민주화, 평화,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희생적인 삶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네요. 안 전 대표는 역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어두웠던 시대의 맨 앞에 서서 민주화 등불을 밝혀주신 여사님의 용기를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보냈네요. 반갑게 맞아주시며 지혜의 말씀을 주셨던 여사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따뜻한 손길이 늘 그리울 것입니다. 라고 보냈네요. 여사님의 실천적인 삶의 의미를 기억하고 가슴에 담겠습니다. 라고 아직까지 자기 아내랑 있으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가 또 오늘 일면 기사에 보면 김정은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은이가 배고파 죽겠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 조선일보가 아니죠. 하여튼 그나마 우파의 냄새가 조금 핑기는 조선일보에서 김혁철이 사형당했고 김영철이, 김여정이 이런 애들이 안 보인다. 아무래도 아오지 탄광으로 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우리 한국의 뉴스를 보나 봐요. 바로 김영철 사진과 김여정 사진이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죠. 그렇지만 그게 조작된 사진인지 아니면 옛날 사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트럼프가 지금 제재를 많이 하니까 아이고야 형님 살려주십시오 했겠지. 아니면 시진핑이가 야 정은아 니 때문에 내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내 장기 집권해야 되는데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단 말이야. 야 임마 빨리 트럼프랑 협상 잘해. 우리 중국에 관세를 자꾸 붙여서 우리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 나도 자리가 위태롭단 말이야. 새끼야 니 봐줄락 하다가 내가 이래 됐잖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지. 그것과 그리고 또 김정은이 좀 힘들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우리 한국에서 뉴스 나온 것을 바로 반박을 해서 답을 탁 내보내고 사진을 이렇게 조작해서 내보냈을까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형님에게 편지를 보냈죠. 형님아 살려다고 형님 동무 살려주시라요. 내가 죽겠시오. 안팎으로 이리 맞고 어퍼컷 혹 다 맞고 제가 있는 살이 빠지겠어요. 억지로 나이 먹어 보이게 근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살을 억지로 찌웠는데 이 아까운 살들이 내 살들이 다 빠지게 쉬어.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어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내가 받았어. 과시하기 제일 좋아하잖아. 아이고 김정은이에요 여기. 내가 친서를 받았단 말이야. 아, 내가 잘 나가. 내가 그래도 미국의 세계에서 1등인 대통령이잖아. 그렇지. 지가 뭐 아무리 독재자라도 어쩔 수 있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며 매우 멋진 친서여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유, 무릎 꿇고 비는 그러한 구구절절한 아름다운 햇살이 있는데 우리 동포들은 그 햇살 아래서 굶어 죽어요. 형님 살려주시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이고 따뜻하다. 트럼프 대통령 켰네요. 나는 북한이 김정은 리더십 아래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이 훌륭하며 위치도 훌륭하다. 관계는 매우 좋으며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대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겠죠?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된 북미 정상 친서 교환은 지난 1월 18일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고 같은 달 23일 백악관이 확인해진 이후 처음이다. 최근에 했다는 거 그러네요. 이번 친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메일로 갔는지 아니면 직접 전달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이야기를 안 하네. 김정은을 위장해서 스팸 메일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왔다고 해서 이렇게 뉴스까지 나왔는 거 보니 스팸은 아닌 것 같고요. 메일로 메시지로 보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의 오다리 문재인 씨는 뭘 할까요? 오슬로에 도착했네요. 오슬로에 도착했다고 옛날 같으면 문재인 씨 지금 북유럽 갔는 거 온 천지반지 막 언론사에서 주워 담아서 떠버릴 건데 기껏해야 요즘 헝가리에 시체 몇 명 몇 구 발견했다 이들은 항상 시체팔이죠. 그죠? 한꺼번에 발표해도 될 건데 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죠? 그래도 국민들이 별로 검색을 해가 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죽음을 이들이 너무 쉽고 이슈로 몰아가기 때문에 애도를 표할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전 같 1년 전만 같았으면 문재인 씨 어디 가서 뭐 했다 난리 부릴 건데 한 면만 딱 넣었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또라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고집불통이고 멍청이인 것 같아요. 와,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통이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기도 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대한민국 국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고 한반도 평화로 이야기합니다. 왜 촛불로 세운 정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촛불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지. 체제를 바꾸고 역사를 왜곡해서 이 나라 모든 것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노르웨이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 북유럽 경험에서 배우는 한반도 평화. 이렇게 해서 뭘 하려는지.
아니 빨리 그리고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으면 문재인 씨 빨리 컴백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에? 위대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사모님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으면 좌파의 수장이잖아. 그럼 빨리 와야지. 이런 대도 안 하고 호로 뭐 같은 호로 대통령 같으니라고. 지 와야 되지. 전라도의 지지를 받고 좌파의 지지를 받으면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메시지도 전달 안 했네? 아니 안철수도 멀리가 있으면서 이호 여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문재인 씨는 생각이 있나 없나? 왜 메시지 전달 안 하지? 좌파들은 왜 가만히 있지? 이 안타까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네, 안타깝습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좌파도. 예?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씨가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전라도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양자예요. 양자는 언제 마음 변할지 몰라요. 이 촛불 정권으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 자기들이 이게 문재인 정부 서는데 도와줬다고, 그죠? 전라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을 달래줄 생각은 안 하고, 민노총이나 촛불 세력들은 전라도 사람이 많았나요? 아니죠. 중국 사람이 많았다는 설이 있었잖아요. 중국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민노총은 좀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얼굴인 인천공항에 천막이 쳐졌다고 합니다. 흉물 천막, 친양대 노총, 민노총, 한국노총, 민노총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이 또 반대편에서 천막을 쳤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흉물스러운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을 왜 5년 동안 광화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인 광화문에 쳤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희생을 기리려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권을 탈환하고 체제를 바꾸고 역사를 왜곡하려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천막을 치기 시작할게 모든 곳에 천막을 치잖아.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하려면 무조건 천막을 쳐야 돼. 그래서 대한애국당도 3.10 희생자를 기리는 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영혼 없는 메아리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천막을 쳐서 드디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나쁜 양이 탈을 쓴 뭐였네 라고 우파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잊고 있었다가. 어떻게 공권 얘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학살당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5.18도 그렇게 자기들이 국민이 학살당했다며. 근데 5.18에는 그 사람들 무기고를 털어서 같이 대항이라도 했지. 근데 3.10 희생자들은 단지 태극기 만들어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흉물스러운 천막이 쳐졌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장국 3층 한가운데 있는 7, 8번 출입문 앞에 너저분한 현수막이 넉지덕지 달려있다. 비닐 천막 2개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50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사이를 두고 각각 설치했다. 왜? 민노총은 비정규직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참네, 꿈 깨라 꿈 깨. 한노총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대 맞불 집회를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촛불 정권, 천막 정권, 민노총 투쟁 정권, 권력 쿠데타로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니까 모든 것이 이제 폭력을 해야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국민들이. 무능계를 더 본다고. 참 물어야 되죠. 왕왕 물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는, 그죠? 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을 하는 리더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일단 투쟁하고 나서
잡아놓고 나서, 바꿔놓고 나서 우리가 그때는 좀 조용히 봐줘야 되죠. 네. 아유, 이런 것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검찰 그리고 그 주도 세력들은 우파라고요. 기업, 경영 일하는 사람들 다 우파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경영인을, 기업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돈이 없어서 맨날 추사파 공산당 장학금 김일성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제 김정은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주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유, 이제 살살살 기업인들을 건드려서 기업인들의 돈을 착취를 하는 거죠. 특히 금융 쪽에. 항상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금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부산은행 그리고 또 바다 이야기 아시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카카오머니가 생기는데 그것도 연관되지 않았나요? 그리고 금융에 관계되는 게 많아요. 아주 속속들이 나열하기 어렵지만 주식도 거래하는 거 내부자 거래도 있고요. 이미선 장관 아시죠 여러분? 네. 이미선 장관이 아니고 이미선 판사인가요? 송인배처럼 양정철, 이광재, 안희정도 강금원 돈 받았다. 강금원이 누구냐? 한번 볼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은 요즘 뭘 하는지.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강금원. 야, 금이 많은가 봐. 금원이네.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돼서 고문료를 받았다. 어떤 고문료를 받았죠? 성고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고문료인가요? 어떤 고문료를 받았을까요? 이날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1심 선고 과정에서 이 사실이 공개되었다. 송 전 비서관도 강 회장의 골프장 고문으로 등록해 7년간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딱하네요. 검찰은 작년 말 송 전 비서관 수사에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양정철 원장과 이광재 전 지사 등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노무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 아유, 큰일 났네. 이제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랬죠. 검찰이 주도 세력이잖아요. 주도 세력은 우파가 많다 했잖아요. 이런 게 자꾸 노출되는 게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술술술 내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검찰이 지금 자기들을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데도 얼마나 검찰에 칼을 들이댑니까? 검경수사조정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검찰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거 모를 사실까지도 들춰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금 드러내겠죠. 얼마나 이 좌파들이 비리가 많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실 거지만 삼성전자하고 분식회계 장부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것은 왜 그러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할까요? 이 지금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고문으로 등록돼 있어서 돈을 받아 챙겼다 하잖아요. 몇억 원씩. 그런데 우리 기업,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 대기업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돈을 받았겠습니까? 삼성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받고 있겠죠. 우리가 추측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바 분식 회계장부를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여기와 관련되는 사람들, 돈 받아 문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차명 계좌, 뭐 자녀 계좌, 자녀 이름이나 누구나 직원으로 등재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에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국민들이 그죠? 그런 것을 하도 봐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중소기업하는 일개 사장들도 자기 며느리 이름을 등재해서 월급을 받아 챙기는데 경비 이거 하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도 않지만 며느리 이름 손주가 뭐 28, 9 되면 손주 이름 올려서 월급을 다 그렇게 해서 빼서 용돈을 다 주잖아요.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또 수천만 원씩 그죠? 그렇게 주는 게 많습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게 주던데 제가 아는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그죠? 그런데 이 대기업에서는 하다 보면 얼마나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겠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스티커 걸리고 음주 걸린 경우 교통사고 나거나 그런 경우에도 왜 보면 인맥 연결해서 뭐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기업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크고 작은 그냥 도덕성에 조금 흠이 덜 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 다 이름으로 임원으로 등재해서 뭐 챙길 수도 있겠죠. 이익을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삼바 주식 삼성을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파를 공격하려고.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 응? 입 쳐닫고 있으라고. 안 그러면 지금 내가 삼성을 계속 건드리지? 그러면 너희들 돈 받아먹은 거 다 드러날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떡하나. 검찰이 지금 좌파들만 계속 디비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좌파들 디비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양정철하고 이런 거 고문으로 해서 먹었다. 강구문 앞으로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큰일입니다. 예. 정현호 삼성전자 IF 사장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했다. 묵묵부답이다. 봐요. 삼성에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삼성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해라. 뭐 대기업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2천만 원. 과태료를 받으면 나중에 선거에는 참석할 수 있는 거죠. 벌금을 맞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으면 문제가 되지 뭐 과태료 이런 것은 괜찮은 거죠. 선거에 참석할 수 있겠죠.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포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천만 원의 과태료로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의 신청을 내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기각했다는 거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과태료 50일 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 신청으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 홍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여심이 홈페이지 등록하지 않은 채 이것도 등록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가 봅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서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 드루킹 댓글 조작을 하고서 반칙 대선을 하는 문재인 씨에게는 어떠한 제목을 해당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 하도 요즘은 좀 이렇게 언론에서 나와서 막 설쳐싸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0분 만에 아수라장된
공주보 토론회 4대강 보를 다 철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거야. 이 정권에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근데 10분 만에 아수라자땡 공주보 토론회. 막 싸우고 부수고 난리 났네요. 11일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고마센터에 공주지역 주민 수백 명이 모였다. 지난 4월 환경부가 공주보 철거 방침을 이제 주민들이 야야야 포퓰리즘 그만해. 문재인 공주보를 우리가 보를 설치해서 얼마나 물 걱정을 해소를 했으며 물 걱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침수 지역이 없어졌잖아. 재해가 없어졌는데 이 재해를 자꾸 유발하는 이 제3사공화국 문재인 씨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주보 철거에 반대하는 농민들은 토론회 시작되기 전부터 토론회장 밖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주시의회가 지난 2월에 이미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 반대 의결까지 냈는데 공주보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왜 또 철거하려 그러냐. 문재인 씨에게 잘 보이려고 딸랑딸랑 하는 거지. 지금 보 철거를 하려 그러니까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주민들이 철거해서 좀 잠정적 보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이 고집불통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무식하고 답답한 것들은 원래 고집이 세요. 여러분들 원래 보면 무식이 가지고 있는 건 한 가지 고집밖에 없어요. 끝까지 미는 거.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고집 센 사람 보십시오. 학력이 이깁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를 잘합니까? 무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와 협상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시간을 밀어붙인 문재인 씨 보고 고집불통이고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식한 사람에게 지배받고 싶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하루 빨리 내렸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우리가 바보한테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리더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북유럽에서 창피나 당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가면 일 저지르는데 그죠? 토론을 원치 않으니 나가라 하고 막 환경단체와 또 뭐 그러자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싸웠네요. 아니 환경단체는 주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환경단체지 어떻게 이런 권력에 의한 환경단체냐고. 그러니까 좌파들을 잡고 있는 환경단체들 다 권력의 수뇌부들이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위한 환경인가? 그러면 요 태양광을 어떡하라고. 태양광에 올인하다 안전을 놓쳤다라고 매일경제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 안 하냐고. 이 환경단체 밥통들아. 화재 원인 요새 촛불로 세운 정권 얼마나 불이 많이 일어납니까. 화재 원인 제대로 특정 파악 못해 면피용 조사 비판이 따랐다. 태양광 때문이었지. 여러분 산에 우리가 돋보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햇빛이 많이 비치면 반사돼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태양광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초점을 저 산 쪽으로 잡아버리면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지. 문제는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원래 산속에 산을 깎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럼 주위를 다 태우잖아요. 사막이나 이러한 곳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막 장렬하는 곳에. 그런데 전부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해요.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좌파들은 다 앞뒤가 안 맞고 뭐 자기들 이익을 내세우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국민들을 속이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유튜버가 활성화되었잖아요. 좌파 언론은 안 보고. 오늘은 또 유튜버까지도 잘 안 되네. 실시간이 안 되네. 아침 뉴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공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것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지난해부터 급증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사고는 정부가 안전 관리에는 손을 놓은 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만 밀어붙인 결과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 태양광 다 없앨 건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주에 갔는데요. 상주에 태양광 사업 사람을 모집하더라고. 참, 좋은 사람들에게 혹하게 있잖아요. 산을 깎아서 자기들의 인마이 포켓 주머니 채우기 바빠서 그런 사람들을 살살살 건드리고 있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죠? 꼬시기 제일 좋잖아요. 배터리 제어 시스템 운영 설치 등 사실상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동안 관련 안전기준이 전무했다. 맞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장렬하면 거기에 반사돼서 발화가 안 되겠어요? 그게 나무가 온 천지 나무인데 나무가 둘러싸인 곳에서 불놀이 하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 겨울에는 치사도 못하게 하잖아요. 불 난다고. 그런 거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불놀이 하고 있는 거를 정부가 나서서 불놀이를 해서 산을 다 태워버리니까 큰일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강원도 산불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강원도 그 지역에. 물론 변압기 때문에 변압기 교체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만 그 근처에 태양광이 얼만큼 설치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2002년 여러분 월드컵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8강 진출 신화까지 이루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에콰도르에서 우리가 4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 대결을 합니다. 그나마 시원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종합 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쉴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오후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